조 전 장관이 사과문을 올리면서 다 적법 합법이다라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재판부의 판단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다 합법, 적법, 관행이었을까요? 여전한 조국 합법 주장, 법원은 거짓 위법, 그 법원의 판단을 조 전 장관은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해 12월 1심 동양대 위조 표창장 등 조민 부산대 의전원 제출을 7개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징역 4년 법정 구속. 서울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한 건 조 전 장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특히 저 중에 하나를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위조했다. 그리고 표창장은 허위로 조작된 거다라고 했는데도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나는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판사가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합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무려 1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7가지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시 비리 관련된 문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가 뭐 동양대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려 대학이 5개, 그 다음에 호텔까지 하면 6개였거든요. 단국대, 동양대, 서울대, 그 다음에 공주대, 키스트, 그 다음 부산의 어떤 호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을 갖다 했는데 그중에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들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공모한 것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이 합법이더라도 문제가 된다. 마치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정당한 것이었는데 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의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피고인은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네. 조 전 장관은 이거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고 뭐 우리 애들 뭐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런 식으로 혐의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저런 식으로 법을 농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법정 구속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혐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형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혐의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징역 6년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이.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 전 장관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모든 게 다 합법이었다. 위법은 없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1심에서 명백하게 유죄로 판단된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과문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에서 있었던 동료 교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다 불법이었거든. 이걸 사과라고 하나? 민주당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라고 진중권 전 교수가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약을 팔아. 이게 어떤 뜻이죠?
핵심은 이거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과문을 재인용했는데 전부 다 그것이 장관 지명 직후부터 인사청문회 때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검찰이 기소 전입니다. 근데 그 사과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합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미안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본인 자녀들의 어떤 인턴 활동이라든지 증명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얘기했던 건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 이후에 검찰은 그 모든 인턴 증명서가 허위 내지 날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경 교수가 중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됐는데 똑같이 2년 전에 기소 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사과문을 다시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전 교수를 포함해서 당시 이걸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사과가 맞나? 그리고 어제 사과문의 마지막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회초를 더 맞겠다. 이미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김진 앵커도 얘기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역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의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늘 묵비권 행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검찰 비난하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오히려 SNS에서 얘기하지 말고 재판장에 와서 얘기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 거기에 어떤 무한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어제 사과 역시 또 한 번 말과 행동이 다른 조론안불 논란을 또 가져오는 그런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약을 팔고 있다. 진전 교수의 생각 글이었고요. 이 와중에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 재판과 수사는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거다. 표창장을 조 전 장관 딸이 실제로 받았는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시계 같은 역할이다. 라는 다소 의아한 주장을 하면서 조국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심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제출했던 증거가 유조되거나 또는 은폐됐을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가 된 겁니다. 이 동양대 표창장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논두렁시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 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홀랑 다 속아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본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물론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이 오히려 검찰이 증거 은폐 조작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글쎄요. 검찰이 다시 한번 김의겸 의원한테 또 저런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을,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유심중주의입니다. 이 판단은 제가 조작했든 안 했던 것은 판사들이 봤을 때 이게 조작됐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죠. 그 기소 자체를. 그럼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판결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참 법리주의라는 게 참 야속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를 누가 더 잘 속이느냐의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판사가 속아 들어가면 그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3자가 이건 속였다 안 속였다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면 대다수 검사들이 정말로 자기의 기소를 위해서 자기의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검사들이 다 자기의 증거들을 조작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 나라가 지탱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로 그 영역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2, 제3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잘 아실 텐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사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PC를 반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검찰에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조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주장했잖아요. 우리는 법정에서
증거주의잖아요. 유죄가 확정적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자그마한 증거를 하나라도 조작했다면 그 수사, 그 재판은 검찰이 유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바로 무죄가 선고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라는 게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검사가 증거 조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김학의 사건 보면은 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아마 그거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사실은 김영재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반복하는 수준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한 소극적 은폐는 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늦게 냈다. 그래서 1심에서 변호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조작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그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장일 수밖에 주장이다. 없는 게 이런 이야기를 당사자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인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법조인도 아닌 제3자인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저렇게 막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근데 김의겸 의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검사가 단순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단순히 주장만 하지 마시고 공수처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검사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적으로 그 공수처에서 하도록 공수처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만에 하나 공수처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근에 그 유시민 이사장처럼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이 법적 책임은 민사적 책임도 있을 거고 형사적 책임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각오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숙, 노영욱, 박중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이런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찾아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촛불 정권의 진면목입니까?